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선입니다. 오늘 날씨도 무덥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날씨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실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버지가 월남을 하셔가지고요. 황해도 안악이 제 고향입니다. 아버지께서 북한에서 토지개혁해서 이것저것 다 뺏기고 진짜 사는 집에서도 쫓겨나고 도저히 공산당 꼴 못 보고 살겠다 그래서 월남을 하셨는데요. 남한에 내려보니까 남한이 더 빨갛더래요. 야, 그러면은 우리 공산당이 싫어서 여기로 내려온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북청년단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빨갱이들하고 싸우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제가 기억나는 게 저는 공산주의 사회를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어떤 사회인지를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사회를 살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니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인륜이 부러지더라. 어제까지 소작 좀 붙여달라고 막 와가지고 애걸복걸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이 됐다고 빨간 한 장 차고 와가지고 온갖 폐륜 행위를 다 저리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싶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하여간 조선조 500년 동안 사람들은 전부 서울로 가서 살고 과거 시험 보러 서울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인재들은 서울로 간다고 이렇게 소문들이 나가지고 해방 후에도 진짜 일글빵 애들은 전부 서울에 와 있었대요. 그래서 북한이 쉽게 공산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최 측으로부터 김일성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런 말씀을 주제로 좀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재임을 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재임을 했습니다. 두 분 합치면 30년입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이 30년이 없었다면 어떤 모습이 됐을까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이 현재 북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걸 떠나서 우리 역사에서 이 두 분이 없었다 그러면은 바로 지금 평양과 같은 모습을 상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만든 모든 기틀은 이 두 분이 다 만들었는데 어쩌자고 지금 이 두 분의 시대를 다 지원해가지고 무슨 적폐니 뭐니 해가지고 무슨 독재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니 독재라고 얘기를 하려면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몇천 명 이 정도를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몇백만, 몇천만 명을 죽여야 독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라는 분을 독재로 보는 사람들은 그 독재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이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워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들은 아주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써먹는 수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긴 하는데 100번, 1000번을 반복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999번까지 거짓말을 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야, 저 자식 저거 거짓말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0번째 똑같은 거짓말을 하면 야, 제가 저렇게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얘기가 사실일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100번 1000번 반복을 해요. 뭐 이승만은 독재자, 박정희도 독재자 이런 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죠. 100번 1000번 하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속아가지고 마치 뭐 우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거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공산주의자들이 써먹는 수법이 뭐냐면은 이왕 거짓말을 할 거 큰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짓말이냐, 김일성이가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는 것을 자료나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김일성이가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고 하는 주장들은 전부 북한이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회에 있는 이 좌익 세력들한테 이 자료를 줘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퍼뜨리는 것밖에는 증거물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일성이가 항일 투쟁을 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거짓말을 계속해서 지금 요즘에 뭐 김일성이가 보천보 전투를 했다고 우리 교과서에까지 실려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천보 전투가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무슨 빨치산들이 강 건너서 뭐 북내로 넘어와가지고 파출소 주재원 5명이 있는 산골 마을에 쳐들어가서 총을 막 쏴대가지고 일본 음식점 주인 하나가 유탄에 맞아가지고 죽고, 그 다음에 2살 먹은 어린애가 총에 맞아 죽은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식량 뺏고 불 지르고 도망간 게 다예요. 근데 이게 무슨 항일 투쟁의 위대한 무슨 전투래요. 더 웃기는 거는요, 이 보천보 전투를 북한의 수상이 된 김일성이가 했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김일성이가 했대요. 그런데도 이게 다 자기가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좋다고 저 사람들이 항일 투쟁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 거짓말을 교과서에다 같이 써놓은 게 지금 우리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김일성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 인간이냐. 이 사람은요, 태어난 거하고요, 살아서 숨쉰 거하고 죽은 것 빼면은 다 거짓말입니다. 맞습니다. 입만 먹고 나면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를,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북한에서 이러이러한 주장들을 하니까 이 북한이 주장하는 걸로 북한 사회를 들여다봐야 북한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라고 주장하는 이 학문이 있는데요. 이거를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북한의 뭐 중앙TV나 북한의 노동당에서 내놓는 자료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짜 사실이니까 이거를 그대로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북한에 대한 내재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을 한국 사회에다가 퍼뜨린 게 누구냐? 북한 간첩으로 쫓겨난 송두일이었습니다. 예. 바로 그 송두일이라는 사람의 그 주장을 받아가지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던 뭐 이종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퍼뜨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북한에서 얘기하고 북한에 주는 자료는 진실이니까 이대로 믿고 이대로 니네 교과서에도 써 라고 주장하는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그 황장엽 선생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황장엽 선생도 김일성이가 항일투쟁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는 모른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김일성을 찾아가서 수령님, 진짜로 항일투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일성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항일투쟁을 뭐 크게 한 건 없지만 조금은 했다. 그런데 그 조금 한 것이 안 한 것보다는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뭐 만주에서 이제 항일투쟁을 했대요. 그런데 만주에서 김일성이가 있었던 그 깔쌈 부대 이름이 동북항일연군이라는 부대인데요. 이 동북항일연군은 중국 공산당이 만든 부대입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만든 부대에서 김일성이가 싸웠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대에 김일성이가 있었다는 증거도 지금까지 없어요. 그래서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그 부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싸웠다고 계속 우겨요. 그런데 그 김일성이가 소속돼 있었다고 하는 부대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투쟁한다 라고 자기네들의 활동 목표와 행동 근거를 문서로 밝혀놓은 게 있습니다. 그 문서에 뭐라고 써있느냐, 동북항일연군은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그러니까 중국을 옹호한다는 뜻입니다. 만주를 빼앗겼으니까 만주를 다시 되찾고, 그리고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한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활동 강령과 행동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 부대에 소속돼 있었다고 자기네들이 우기니까, 그러면 그 부대가 뭐하는 부대였는지를 좀 들여다보자 하고 들여다봤더니,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빼앗긴 만주를 회복하고, 그리고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면 김일성이가 그 부대에서 싸웠다는 거 뭐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중국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근데 무슨 놈 항일투쟁을 해요?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공산당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그냥 거짓말을 하더라도 큰 거짓말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현혹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동북항일연군에 있었는데 동북항일연군이 중국을 위해서 싸우는 부대니까 자기는 중국의 괴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사기가 뭐냐, 자기가 만주에서 독립투쟁을 한 게 아니고요, 백두산에서 그 항일투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건 황장엽 선생이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학자들을 300명한테 야, 내가 만주에서 항일투쟁한 게 아니라 백두산에서 항일투쟁을 했고, 백두산에다가 그 게릴라 지휘소를 만들어서 내가 여기서 지휘를 했으니까 니네가 가서 그걸 좀 찾아가지고 보고를 해, 그랬대요. 그래서 300명이 백두산을 이잡듯이 뒤졌답니다. 그런데 미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미령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색깔이 완전히. 그래서 3개월 후에 수령님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일성이가 이 바보 같은 놈들 그리고도 못 찾아, 내가 찾아줄게 하고 자기가 직접 백두산으로 가서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면서 다니다가 경치 좋고 물 맑은 곳에 여기가 미령이 있었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거기다가 가짜 미령을 만들어 놨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가짜 미령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김정일이는 원래 그 김일성이가 하바롭스크로 도망갔을 때 하바롭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동네에 유모가 남아있어요. 김정일이 어렸을 때 젖을 먹인. 그런데 하바롭스크에 태어난 게 아니라 백두산 미령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김일성이가 태어날 무렵에 광명성이 떠가지고 뭐 축복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예수 탄생설화에 나오는 거랑 베들레헴까지 뭐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한 그거를 살짝 가져다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광명성도 뜨고 김전희가 태어난다고 막 오래된 나무에 큰 장군님이 태어나신다라고 구호가 새겨진 나무들이 발견이 됐대요. 그게 북한 전역에서 28,000그루인가가 발견이 됐답니다. 그런데 월남을 한 이해란 씨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북한에 그 구호목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답니다. 이 공장에서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다 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백두산 미령이라고 만들어진 그 위에 바위에다가 정일봉 이렇게 아주 대문짝만하게 글씨를 새겨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백두산에서 그 항일 투쟁을 지휘했기 때문에 우리는 백두혈통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백두는 무슨 백두예요. 다 이게 거짓말 사기지. 자, 김일성이는요, 자기가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싸운 거, 뭐 모택동이가 뭐 어디 가서 연설한 거, 또 누가 뭐 어디 가서 회의한 거 이런 걸 전부 가져다가 자기가 여는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의 회고록이 총 7차례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김일성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항일 투쟁을 하고 막 해서 거짓말을 해서 책을 냈어요. 그랬는데 다른 데서 이런저런 자료들이 막 나오는데 이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 또 쓰고요. 그 전에 써놨던 책들은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또 새로 써가지고 앞에 거는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총 7번을 김일성의 이 회고록을 날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야 이제는 더 이상 날조를 해서 날조할 것조차도 없는 완벽한 날조본이 만들어졌다. 이게 1984년 무렵에 나온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라는 겁니다.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기와 더불어라는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이 좌익들 간첩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 말씀드린 송두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북한에서 나온 정식 간행물이 바로 진리니까 이 진리를 그대로 믿어라 라는 이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겨레 신문이라든지 이런 좌익 언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북한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보여줬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북한 바로알기 운동 그리고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것이 진리고 북한이 얘기하는 것만이 사실이고 북한이 보여주는 것만이 진실이다 라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한국 사회에 퍼졌고요. 바로 그 무렵에 지금 현재 청와대에 들어앉아 있는 이 주사파들이 김일성을 흠모하고 김정일을 흠모하는 이런 운동을 벌이면서 한국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 대학교 다닐 때 맨날 아침마다 외치는 게 위수김동, 친지김동 이런 걸 외쳤습니다. 위수김동이란 건 뭐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줄여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친지김동이란 건 뭐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마치 뭐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회의 모든 지도층을 거의 다 장악을 해서 무슨 뭐 연방제를 하느니 많이 뭐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고 뭐 이승만 박정희를 뭐 적폐로 몰아내고 뭐 여러분들 지금 그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부 거짓말 사기극에 우리는 완벽하게 놀아났습니다. 속아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라는 사람을 다시 우리가 제대로 세우는 길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바로 이 광장에서 벌어진 이 촛불 난동을 뭐 미화 찬양을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서강대 손우철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 손우철 교수가 쓴 이 책을 보니까 한강의 기적이 누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누가 만들었나요, 여러분? 예, 박정희 대통령하고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라고 하는 우리 손우철 교수께서 그 책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한강의 기적이요 냉전 덕분이래요. 그리고요 해방 후에 농지개혁을 가능하게 한 농민들의 가열찬 투정 덕분이래요. 아니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냉전 덕분에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으면 왜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는 왜 한강의 기적이 없나요? 이런 미치광이 같은 주장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버젓이 책으로 내가지고 팔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은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전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회담을 그 기필코 성사를 시켜서 일본으로부터 정말 그 알토란 같은 돈을 가져다가 우리가 경제개발을 시작을 함으로 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토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대한민국의 이 먹물 지식인들, 야당 정치인들, 학자들, 그리고 이 기레기 같은 언론들 어느 하나 한일 국교를 찬성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거의 전 국민이 거국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무슨 뭐 일본하고 수교하면 우리가 또다시 뭐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는 둥, 뭐 일본의 뭐 무슨 뭐 이권을 뭐 탈취당한다는 둥, 뭐 온갖 거짓말과 사기극을 벌여가면서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을 무슨 제2의 이완용이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한일회담을 반대를 했습니다. 1964년에 6월 3일 날 6.3 사태라는 것이 벌어졌는데요. 6.3 사태는 뭐냐면 전 국민이 반대를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그 반대를 물리치고 한일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날입니다. 그런데 64년 6월 3일 계엄령 선포한 날이 박정희 대통령 임기가 시작한 6개월째였습니다. 이제 대통령에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된 그 사람을 박정희 하야하라고 이런 식으로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박정희를 하야하라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그 박정희를
쓰레기통에 처박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야당 정치인이었고 지금 청와대에 들어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요 63세대 동지회 회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재호도 63세대 동지회 회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도 자기네들이 한일회담 반대 데모를 하는 것을 최고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잘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한 것은 정말 새끼밥도 제대로 못 먹는 우리 국민들에게 밥이라도 좀 먹이자, 밥이라도 먹여야 우리가 일을 할 거 아니냐, 그 밥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경제를 좀 개발해야 되겠다. 경제를 개발하려고 하니 돈이 없잖아요, 기술이 없잖아요. 돈과 기술이 들여올 곳은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북교를 수교를 해서 그 수교하는 조건으로 뭐 무상 3억 불, 유상 3억 불, 플러스 알파 그래가지고 총 8억 불 정도를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조건으로, 그걸 이제 청구권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돈을 받아오는 조건으로 국교 수교를 해서 그 돈을 우리 뭐 했나요?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 같으면 국민 여러분, 일제시대 때 피해당한 사람들 전부 동사무소로 모이십시오 그래가지고 무슨 피해 받으셨죠? 뭐 징역 갔다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사람 200만원, 저 사람 3천만원 이런 식으로 다 나눠가지고 다 푼돈으로 써버렸을 거예요. 그래야 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시대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야, 이 돈이 무슨 돈이냐, 우리 전 국민의 정말 피와 땀이 얽혀있는 그런 돈 아니냐,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쓰느냐. 그래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데 쓰자. 우리가 지금 그 근대 국가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고속도로를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우리에게 준 돈으로 고속도로를 줬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우리가 산업화하려면 철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철강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드는데 50%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 춘천 위에 그 소양강댐이 있죠. 그 소양강댐을 만들어가지고 비가 와도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있는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먹을 수 있고 하는 물을 확보하는데 돈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밥술이나 먹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한강의 기적인데, 무슨 한강의 기적이 냉전 탓이라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정말 세상을 혹세무민하고 앉아있으니 정말 이 나라가 도대체 이거 미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회만 났다 하면은 뭐 이승만 박정희는 나쁜 놈, 적폐 세력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에서 뭐 지원해야 되느니 뭐 해야 되느니 뭐 무슨 10월 유신이 무슨 뭐 나쁜 놈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계속 세뇌를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이 거짓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과서에까지 실려가지고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학교 가가지고 건전한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전부 이런 사기꾼 같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전부 세상을 까딱하게 봐가지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빨리 망해야 될 나라.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말씀드리는 저도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